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국토부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열고 1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건데요.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측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또 정부는 부산 대저와 또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는데요. 이들 3개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0만 1,000호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이사 대책을 통해서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 호 등을 포함해서 전국에 26만 3천 호의 주택을 공급할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온 것이고요. 1,27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명, 시흥은 광명시 광명동과 옥길동, 또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지난해 이제 1차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이제 후보로 올랐던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광명, 시흥시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건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추가 재택이 나왔을 때 광명 시흥 쪽이 좀 연결될 것이다라는 것은 좀 예견을 했었던 거고요. 일단은 광명 시흥 쪽 안쪽에 들어가는 철도라든가 이 도로에 대한 확장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입장에서는 경전철이 들어가게 되겠고, 경전철이 연결이 된다면 또 서울과 또 서울의 어떤 중심 지역과 또 20분 내에 접근이 또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어떤 경전철이 연결되는 부분, 즉 1호선 라인, 또 7호선 라인, 또 GTX B 라인, 또 이제 이쪽으로 연결되는 예타가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은 예타 진행도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부산 대저라든가 광주 산정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또 광명 시흥 쪽 안쪽에 철도와 이 도로가 좀 연결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반사적 또 수혜 지역을 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금천구청역 쪽 주변 지역에 독산동 쪽 주변 일대라든가 이런 쪽도 주변 지역에 금천구청 쪽 주변 지역도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만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미래 가치가 좀 상당히 좀 밝아 보이는 그런 것도 좀 예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이제 또 2월 4일 날 대책에서 나왔던 공공도심 개발, 또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달 또 5월 달에도 발표가 됩니다. 과연 어떤 지역이 발표가 될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공공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또 남아 있어요. 그 3월 달에 아마 중순쯤에 발표될 것인데, 역사권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어떤 공공 재건축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알토모토 TV 방송 보시면서 이런 어떤 좋은 흐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집값 안정화에 적극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국토부입니다. 앞으로 교통이라든지 철도, 또 추후에 나올 대책들까지 좀 진행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로 인해서 좀 지정되는 지역들, 해당 지역들의 변화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바로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들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예, 전번 시간에 봤던 2월 4일날 대책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바뀌면서 새로운 대안을 뭐 쏙쏙 연재 좀 내놓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 공공이라는 의미를 상당히 좀 많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달, 4월달, 또 5월달 요 안쪽에서 아마 상반기 안에 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뭐 도심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설 명절 전 발표를 예고했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총 83만 6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정부가 밝힌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합치면 210만 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공급 물량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57만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천 가구를, 공공정비사업으로 13만 6천 가구와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으로 3만 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 3천 가구, 단기주택 확충으로 10만 1천 가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2사 공급 대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전청약이라든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라든가 어떤 그 분양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먼 얘기지만 일단은 아파트를 실수요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임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임대가 많아져야 또 시프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또 이제 그 전세에 대한 안정, 또 월세 보증금에 대한 안정, 이거 두 마리의 토끼를 또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유태아운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썼었죠. 유태아운 안에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의뢰에 의해서 도시정비법이라든가 이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2월 4일날 대책에서도 법이 개정되거나 법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신설 내용들이 있지만 현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대한 다수의 어떤 당을 좀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어떤 추진 방향이 상당히 좀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도심의 어떤 정비 사업, 정비라는 어떤 그 공공에 대한 의미를 들어가면서 현재 과거에 있었던 현재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기간을 보게 되면 추진이 설립에서부터 입주까지는 약 한 15년, 많게는 약 한 20년까지도 걸린 것들이 있죠. 이것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년 안에 입주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익 같은 경우를 조합원들과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심 안쪽에 들어가는 공공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정비 사업, 또 기존에 있었던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개정을 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어떤 동의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공공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공공에 대한 수익 부분을 쉐어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주 입장, 또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상향, 1종과 2종 같은 경우도 용적률 상향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 개 정도 상향을 시켜서 그만큼 수익을 쉐어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역세권 쪽 주변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 또 주변 지역의 상업 밀집 지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상가들의 주민, 또 조합원들과 아파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조합원들을 같이 뭉쳐서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용적률을 높여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기부 체납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만큼 남는 부분을 조합원들이 또 같이 나눠갈 수 있는 이익 공유, 이런 것들의 의미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의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주변의 어떤 개발 사업이 공공이라는 의미를 들어서 또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율도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 중에 좀 뭐랄까 생소한 용어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2월 4일 날 주택공급 방안인데요. 이렇게 획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초과 이익 부담금을 없애다든가 또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아파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초과 이익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재개발은 재건축은 재건축가로 현재 시행대로 가고 혹시나 그 재건축이 쉽지 않으면 이렇게 공공이라는 의미를 들여서 초과 이익 부담을 없애는 대신에 이익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최소한도로 간결화시켜서 5년 이내에 준공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공공부지 확보를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소규모라든가 도시재생, 또 공공택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서울 지역이라든가 도심권 지역에 총체적으로 약 한 32만 로 정도를 공급을 해서 전체적인 비율을 좀 높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또 3개 신도시가 추가적으로 발표됐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물량을 늦추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좀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의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쪽 주변이라든가 이 중공업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자족 도시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쪽 주변 지역은 준주거 지역을 좀 상향을 해서 이 삼정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좀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상업시설과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재건축이 역세권 쪽 주변에 잘 안 되는 이유는 상권이 좀 활성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상권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부분에 상인들의 어떤 그 수익 쉐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 상당히 좀 많이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이 저층 같은 경우도 1종이라든가 2종 같은 경우도 한 개 정도를 좀 더 상향을 시켜서 용적률을 좀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요. 또 중공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안에 이제 법이 개정되거나 추가적인 법이 보완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설되거나 추가적으로 법을 좀 보완시켜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사업 수익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게 되면 대략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 사업에 대한 수익이 약 한 1,000억 정도가 된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추가 수익을 좀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인 수익을 그러니까 1+ 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좀 보장을 한다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 진행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진척 상황을 좀 보게 되면 한 번은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조합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그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생활 SOC를 확충시킨다든가 세입자 또 영세 상인을 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렇게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적 주변 지역에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인과 토지주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엉켜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영세 상인들에게도 추가적인 수익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검토를 상당히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증 소유자의 10%만 동의를 얻게 되면 애정지구를 만들어줘요. 그 지역에 애정지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1년 내에 그 조합원들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지구적 이정을 확정 고시를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한 2년 안에 1년 또 2년 안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민공시공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주라든가 또 이제 철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 민간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공까지는 약 한 5년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에 대한 정비 사업을 도입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요. 또 동의를 확보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변경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행과 현재 지금 요것까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조합청약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또 사업시에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청약 없이 또 관리처분 인가 없이 바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거의 뭐 5년 정도는 단축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착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 이제 정비사업 도입은 현행대로 해서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을 하게 되지만 이제 그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권을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이걸 현물 선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자체를 공기업, 즉 LH나 S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LH하고 SH가 사업을 빨리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조합원, 즉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현금 보상을 지금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평균 약 한 13년 정도 소요되던 것이 약 한 5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내고요. 조합원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수익을 10에서 약 한 30% 정도의 기본 수익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제초안이라든가 2년 거주 의무 같은 경우를 적용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공공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면 상당히 좀 뭐랄까 자산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보더라도 환수 의무라든가 2년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속도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한 특별공급을 주택을 하는데 이렇게 혁신지구로 만들어지는 것을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새롭게 신설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주거, 복지, 생활에 대한 SOC 사업을 같이 집어넣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에 대한 의제, 기반시설, 또 생활의 SOC에 대한 설치를 국비라든가 기금 지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역세권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보게 되면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 중 5,0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고요. 또 해당 건물에 대한 노후 건축물이 이렇게 대부분인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전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토지주의 4분의 1만 동의를 받게 되면 애정지구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1년 내에 주변 학교를 약 한 5분의 4 이상 정도의 동의를 얻게 되면 입지구역의 어떤 그 입지구역을 좀 지정을 해준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지 확보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시켜서 용적률 상승에 50%에 해당하는 주택 상업시설을 지자체에게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조합원들에게 어떤 수익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대출 보증이라든가 이렇게 상품을 좀 신설을 해서 이런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크게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올해 이제 그 신임 장관이 이제 바뀌고 나서 이 공공의 의무를 크게 지금 내놓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 대한 어떤 큼지막한 뉴타운을 만들어서 어떤 그 구역을 지정해서 나누고 거기서 이제 주민 동의를 얻은 지역들은 진행을 하고 동의를 못한 지역들은 계속 쇠퇴하고 지금 이제 쭉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그 공공이라는 의미를 같이 좀 집어넣게 되면 현재 그 뉴타운 안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3기 신도시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혹시 그 추가적인 발표가 올해도 또 꾸준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몇 군데 좀 찍어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합치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 안쪽에 들어가는 어떤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지역들도 좀 더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2사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는 좀 이 대책을 좀 지켜보자 하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 공급 확대를 향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지난해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나의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투자 전략들 다시 한번 재설정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고요. 전문가와 1:1로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끝번호 639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포 아파트 센트럴 자이 1단지 30평형대고요. 2017년도에 미분양되었을 때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전세를 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 놓은 물건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 시기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같은 아파트에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그중에서 하나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사님 네, 어떨까요? 그렇죠. 세금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김포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은 2017년도만 봐도 이제 불과 이제 4년밖에 안 됐죠. 미분양이 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미분양이 됐었을 때 구입한다는 건 좀 더 용기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철도도 없었고 도로 하나 뚫렸을 뿐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17년도에 비해서 가격대는 한 2억 5천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 시기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매도 시기를 지금 현재 그 잡는 것보다는 한 3년, 4년 이렇게 좀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두 채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4년 정도 지나서 지금 현재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좀 약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세가가 지금 상승 비율이 좀 이 김포 쪽 주변 지역은 상승 비율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또 거래량도 작년 같은 거 보게 되면 거래량도 지금 현재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지역이 한 군데예요. 이쪽에 이 한강 센트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쪽 주변 지역에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장기역이에요. 이쪽 안쪽으로 들면 양천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고천 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장기역 쪽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특징이 있는 것은 이 장기역 쪽이 중심 상업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상권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하철이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뭐 안쪽에서는 뭐 5호선 얘기도 하고 있고 GTX-D 얘기도 하고 있고 광역철도망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중심 상권이 장기역에 있기 때문에 장기역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양천역이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천과 구례가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장기역 쪽 주변 지역이 어쨌든 간에 김포라는 이 골드라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천, 장기, 이쪽 라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철도 노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 한 4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보다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힘 자체는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전세가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쪽 주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밀려져 있어서 지금 현재 전세라든가 매매가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시는 걸로 가져가시고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 4년 정도를 좀 더 보유하시고 끌고 가십시오. 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5522번입니다. 시흥시 하상동 금호타운 아파트 전세로 1억 7천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억 9천에 내놓았다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 하중동에 재개발이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오를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시흥시입니다. 이 재개발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조금 전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이익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거는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실거주로 가져가시고 일단은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전세 수요자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내 돈에 맞춰서 전세를 좀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 주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내가 커버가 되고 내가 한 4년 정도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게 되면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입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기 신도시가 주변 지역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이 그 시흥시청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흥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시흥과 이쪽 안쪽에 이제 광명 쪽에 있는데 이 매화 쪽하고 시흥시청 쪽 주변 지역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쪽 연결시키는 부분에 이런 아파트들이 위쪽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쪽에 하중동 공공택지지구도 좀 마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파트가 좀 약간 낡고 노화됐다 하더라도 집가 상승에 대한 힘 자체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세 탈출 한번 해보시고 실거주의 만족도가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70 이상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시면 구입하시고 중장기 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습니다. 전세 탈출의 기회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끝번호 3132번 확인할게요. 의정부역 부근에 신곡 주공 푸르미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4호선 수리산역 부근에 설악주공 8단지를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고민입니다. 의정부와 군포 삼본동에 위치한 주택을 지금 비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어느 쪽이 매수가 적당할까요, 이사님? 네, 그 신곡주공하고 3번 쪽을 비교한다면 어쨌든 간에 제 입장이라면 의정부역 쪽에 붙어 있는 주공 아파트를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3번 쪽에는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상대적인 가치가 좀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상곡주공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좀 거리가 좀 약간 떨어져 있죠. 이게 좀 약간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만 밑에 보게 되면 의정부 센트럴 자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22년도쯤에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주변 지역에 없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주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어떤 그 22년도에 들어올 이런 아파트들이 현재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역 쪽에서 나오는 GTX 라인,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은하수 아파트라든가 동신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 의정부가 약간 특징이 뭐냐면 단지는 크지 않지만 재건축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좀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안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정부 GTX 신호선이 이제 의정부역 쪽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서울과의 접근거리가 상당히 양호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출퇴근 거리가 약 한 20분대로 크게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건축에 대한 의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의정부역 쪽 주변 지역에 GTX 신호선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이 좀 더 힘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22년도에 약 한 1300세대 규모로 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변 세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한 3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힘을 줍니다. 힘을 주게 되면 이런 아파트들도 같이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호재거리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의정부역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단지 뭐냐면 의정부역과의 거리가 좀 약간 멀다는 것 뿐인데 도보거리도 가능하지만 또 버스로 약간 한 정거장 정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아요. 구입하시고 중장기적으로 2030년에서 32년도에 매도 타임을 잡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주변 상황을 보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괜찮다고 하시면 구입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GTX라는 확실한 호재가 있는 의정부 쪽으로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접근하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한 가지 더 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2653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경기 양주 자이 아파트 30평대입니다. 15년 거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15년 만에 드디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경기 양주 자이 아파트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요쪽에 삼성동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셔라. 그리고 또 양주 쪽, 요쪽 주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기 원하신다면 고읍 쪽이라든가 이 옥정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동 쪽 지역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보시게 되면 이쪽 안쪽에 이렇게 좀 뭉쳐져 있어요. 삼성동 자체가 이렇게 뭉쳐져 있고 지도만 보더라도 위쪽에 있는 고읍이라든가 옥정과도 거리가 좀 약간 떨어져 있죠. 어쨌든 간에 양주 쪽 안쪽은 그 덕정역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쨌든 GTX의 신호선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가격에 대한 모멘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옥정 또 도화 산업단지 쪽 주변 지역의 가격에 대한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양주 옥정과 도화 쪽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들이 있어요. 주공 아파트들이 주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이 아파트도 나쁘지는 않지만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좀 번호를 매긴다고 한다면 1번이 그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뭐랄까요, 1번이 되는 아파트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옥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격의 상승폭이 좀 크죠. 또 도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토지 분양이 다 끝났어요. 근데 토지 분양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옥정보다는 분양가 자체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옥정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또 이 도화산업단지에 들어가기가 좀 약간 어렵다고 한다면 요 사이에 껴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해서 일단 그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기 자체를 2028년에서 뭐 30년 요 사이에서 매도 시기를 잡는 것도 적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위에 올라가는 제2 외곽순환도로예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 김포 이렇게 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가 요 안쪽, 옥정 위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뭉쳐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요층이 진수요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전세가에 대한 어떤 그 기대도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나 나놓고 전세를 끼고 나왔을 때 높은 가격에 또 전세를 매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옮겨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15년 만에 드디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좀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접수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에 알토마토 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그 전머 시간 때는 이제 서초구 그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양재 IC에서 차량으로 약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또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고 또 하나는 그 양재 시민의 숲역 옆에로 이 코어 핵심 센터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몇 군데, 한 4군데 정도의 구역을 좀 지정했는데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본 물건은 저번 달에 이제 준공된 물건입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R&D 센터라든가 양재 테크시티의 어떤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투룸 구조로 전해드리고요. 올해 1월에 준공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입지나 호재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입지와 호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양재 시민의 숲역 인근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제 매봉역이라든가 양재역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양재대로가 이제 과천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현재 지금 도로 확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는 이 도로가 핵심 지역이 된다. 그래서 양재동과 개포동을 연결시키는 이 도로가 잠실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재대로 중심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빌라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힘 자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대기업이 양재 시민의 숲역 주변 지역으로 위치해 있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또 LG연구소라든가 이것이 양재 시민의 숲역 주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메카로 좀 기대할 수 있다. 즉 강남과도 상당히 좀 인접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부지다. 이렇게 좀 정리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형마트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 쪽이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주거의 만족도는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이 양재 우면 R&D 특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본 물건지가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지역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이제 현재 지금 올라가 있죠. 또 주공 1단지도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구룡 마을 개발이 앞쪽에서 좀 진행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서초구 쪽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학군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개포동과 양재동은 학군을 빼놓고서는 뭐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학군 자체가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유명한 초, 중, 고 학교가 위치해 있으면서 학원가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죠. 대한민국 1군 학군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주변 지역에 유명 초, 중, 고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세가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쉽게 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세를 놓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은 뭐 재건축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라 판교 또 양재 쪽 주변 지역에 R&D 특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만들어진 직장인 수요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물건은 이렇게 지역 특화 혁신 권역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R&CD 기업으로 좀 특화될 예정인데요.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R&CD 코어 권역의 중심 지역에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R&D 특구가 크게 확장하고 또 과천과도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집가 상승에 대한 힘을 받고 가격 상승에 대한 힘도 더불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지하철에 대한 호재 또 그 개포동 쪽 주변 지역이 좀 미니 신도시급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힘 자체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과천과 연결되는 이 지하철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또 가격 상승에 대한 힘 자체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숲세권이죠. 학군 잘 갖춰져 있고 생활 인프라 풍부한 거 당연하고요. 교통의 수요층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개발 호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개발 호재들까지 그에 대한 수혜 모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본물건은 이제 저번 달에 이제 준공된 물건입니다. 이 전세가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에도 상당히 좀 용이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그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에어컨은 물론 안에 이제 공기청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게 설치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세대 물건 같은 경우는 투룸 물건이 상당히 좀 작아요. 이 투룸 물건 자체가 좀 크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옵션 자체도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옷가방만 들고 오면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옵션 자체가 좀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작은 방 안쪽에 이제 테라스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은 방답게 좀 널찍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매매가를 좀 보게 되면 4억 7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 즉 전세가 자체가 약 한 4억 4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3천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뭐 기대치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매력도 굉장히 크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두 번째 투자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상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날 상당히 좀 바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팅을 하고 또 계약도 좀 많이 일어난 그런 물건입니다.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쪽에는 미사역, 뒤쪽에는 수변 광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선이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총 44개의 호실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벌써 병원이 2층과 3층에 입점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먼저 이루어진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를 맞춰놓고 분양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즉 준공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바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6억 1,8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님을 이 명절 연휴 때 쉬지 못하게 만든 바로 그 상가라고 하네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호재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본 물건은 이 미사역에서 약 한 2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은 아파트와 그 강일IC 또 상일IC 주변으로 해서 많은 복합단지가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미사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 또 강변 호수공원이 유일하게 위치해 있는데 바로 본 물건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이 수변공원이 다 보일 정도로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미사역과 본 물건지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3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또 미사 강변 쪽, 이 강변 호수공원 쪽 주변 지역으로는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물건의 어떤 가식성, 또 하나는 뭐 집갱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풍산지구라든가 현안지구 또 이 강일지구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합단지가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강일IC와 상일IC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현재 지금 아파트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도 꾸준하게 좀 산업단지들이 몰려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미사역 쪽, 미사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이 미사역 쪽 주변 지역이 상업시설이에요. 근데 본 물건질은 이 상업시설과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고객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 뭐 미사 강변, 또 미사역과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미사역과 이 도보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미사역에서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가 지역이다. 그만큼 가시성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특징을 보게 되면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법정 기준 주차가 36대밖에 안 되는데 총 주차 대수가 약 한 140대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대 정도의 여유 주차대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이 조감도로 보시다시피 물건 앞쪽으로 해서는 이 수변공원, 바로 뒤쪽으로 해서는 미사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또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본상가 같은 경우는 본상가 같은 경우는 다른 주변 지역에 있는 상가보다 대지 평수가 상당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호실 자체가 상당히 좀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전용이라든가 이 계약 평수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1층 평당가 자체가 다른 주변 상가보다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800만 원에서 적게는 약간 600만 원대까지 좀 저렴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층고 높이 자체도 약간 5.2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층고 높이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6억 1,800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다, 병원으로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한 개 호실을 좀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증금 2천에 약간 2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평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보증금 뭐 5천에 뭐 25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6억대에서 이렇게 가져온 물건이기 때문에 보증금 2천에 월 200만 원 정도의 병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병원 자체가 한 개의 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 병원처럼 움직여서
뭐 치과라든가 소아과, 또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르는 재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보증금과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2억 2천만 원이 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든든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죠. 아파트 수요라든지 주변의 산업지구에 대한 수요층들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또 병원으로 임차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까지도 든든하고 안전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동산 1:1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조금 더 꼼꼼한 상담 진행이 됩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자, 보통 우리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최근에 이 영끌이라든지 비투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런 가계대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르면 이달 말에 DSR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이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곤 있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서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방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는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